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계속 구질구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전국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살림이 훼손됐는데 다 좀 완벽하게 이렇게 좀 다 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병원에 갔다 오셨나 봐요. 병원에 웬 환자가 그렇게 많네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병원에 안 간지 꽤 오래됐으니까. 왜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물론 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에 뭐 치료받으러 갔으니까 그렇게 많겠지요. 그 많은 환자들이 같은 병 또 다른 병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또 일부 환자는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병의 근원을 따져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치료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서양의학적으로는 현재 국소, 이게 각 부분별로 어깨 아프면 어깨만 집중해요. 국소, 병명, 변비통, 통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통계, 병명, 그다음에 국소, 증상 이렇게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부위 위주로 집중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원인을 따지려고 그러잖아요. 병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데 병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의 근원은 유전 질환이냐, 후천적인 질환이냐, 또는 희귀질환, 불치병이냐 하는 걸 크게 세 분야로 나눠야죠. 대체적인 건 후천적인 질환이에요. 유전 질환 별로 없습니다. 유전 질환도 후천적인 이런 질환이 겹쳐서 그것이 더 커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희귀질환. 희귀질환이 생길 때는 희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래서 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세부적으로 파보지 않고는 이 희귀질환, 불치병을 아예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다만 안 고치기 때문입니다. 고칠 때까지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하다가 중단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의학적으로 병을 하나 진단받으면 그 병이 발생하기까지 10년 걸렸어요. 정신질환은 20년 걸렸어. 근데 그걸 어떻게 1년 만에 고치려고 그래. 헤딩의 법칙에 의하면 병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그 기간 동안 진행돼야 그 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생긴 병이야. 10년이 소요된 병을 1년 만에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고 하다 중단되기 때문에 병을 못 고치는 거야.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10년 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 왜 못 고쳐? 병든 후에 고치기보다는 예방이 최선이겠죠. 예방이 더 좋겠죠. 이러한 의식 전환이 있어야 질병의 숫자도 줄어들고 환자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은 요 내부에 있어요. 우리 몸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내부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오장육부가 있어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알지 못하면 병 발생의 원인을 못 찾은 거야. 하다못해 이 머리카락 하나도 오장육부와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여기 눈썹 털이 여러 가지야. 여기 머리털도 있고 눈썹 털도 있고 코털도 있고 여기 또 가슴 털도 있고 겨드랑이 털도 있고 음부 털도 있고 이 항문 거기도 털이 있고 또 종아리 털도 있고 허벅지 털도 있고 발가락 거기도 털이 있어. 그 털이 전부 다 틀린 거야. 머리카락은 자라는데 코털은 요거밖에 안 자라잖아. 눈썹이 계속 자라면 이만큼 자라게. 코털이 계속 자라봐.
겨드랑이 털이 계속 자라서 한 7m쯤 자라봐. 그게 얼마나 웃긴 현상이 나타나.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 자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의 신비야. 그런 것들이 전부 오장육부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를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오장육부는 서로 돕고 도와도 주지만 서로 견지하는 이런 조직으로 돼 있다니까. 그걸 상생상극이라고 그래. 서로 돕고 도와주지만 상호 견제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이게 불균형을 이룰 때 반드시 병이 나타나요. 서양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모르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알아야 이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알 수 있고, 조화 균형이 깨졌다면 어느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고 기능이 항진됐냐를 알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병이 생기고 어떤 병이 생겼느냐를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만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서양의학적으로 치료, 동양의학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어떻게 오장육부가 구성됐는지 그건 얼굴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체질입니다. 또 하나는 후천적인 체질을 알아야 돼. 뻥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식습관과 생활습관 먹으면서 생활했으니까 후천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내 몸의 조화 균형이 어느 정도 흐트러졌느냐, 이게. 그걸 후천적 체질이야. 선천적 체질과 후천적 체질을 두 개 고려해야만 지금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그거를 맞춰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유지하는 간단한 비법이 뭐냐? 바로 음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오장육부의 흐트러진 조화와 균형, 이걸 불균형, 부조화를 조화롭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음식밖에 없습니다. 약으로는 못 맞춥니다. 음식의 맛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맛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떫고 6가지 맛밖에 없어요. 이 6가지 맛으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주면 됩니다. 조화 균형이 이렇게 높게 차이 나는 것과 적게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배합 비율을 맞추라는 거예요. 서양의학적으로 성인 질환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통곡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콩류를 자주 먹어라.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라. 견과류를 많이 먹어라. 그게 답입니다. 여기서 통곡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리, 수수, 쌀, 기장, 현미, 콩류, 조, 이런 것들이에요.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콩류. 왜 두부, 콩을 강조하냐? 이게 콩팥을 좋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이걸 먹으라는지 몰라. 여기 순수하게 단백질만 먹으라는데 보충하는데 아니에요. 동양의학적으로 콩팥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콩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여기 수분 조절,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이 체액산과 알칼리 조절, 호르몬 조절도 서양의학적으로 하지만 속으로 보면 빼다구를 관여하고 있어요. 골수를 관여한다 이 말이야.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조혈모 어미세포에서 피를 만들어 맑은 피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경계, 그 다음에 눈, 귀, 치아, 이런 총괄적인 관여를 콩팥이 해요. 그래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 모든 조직이 다 망가져요. 정신과 육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여하는 게 콩팥이에요. 그 콩팥 기능을 보강하는 게 콩이에요. 두부고. 그리고 야채 과일, 이거 식이섬유 보충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타민 보충하라. 이런 것들을
타고난 체질, 선천적인 체질과 후천적으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느냐, 어느 정도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병이 생겼느냐를 알고 거기에 맞게 먹는 거. 아시겠어요? 가공식품은 이제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이런 음식들을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게 생식이야. 그냥 뭐 날배추 먹고 여기 풋고추 먹는 게 생식이 아니고 그건 생채식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통곡류, 이 뭐 통곡물, 곡류, 야채, 과일, 견과류를 바람에 말려서 그걸 가루로 빠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거. 그게 생식이야. 아시겠어요? 배추 먹고 생추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걸 체질과 건강 정도, 후천적인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배합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현재까지는 오행생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2, 30년 동안 먹어온 결과 아직까지는 병원에 갈 일도 없고 갈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생식을 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분류는 하되 치료는 아주 간단하게 해달라 이 말이야. 그건 뭐야?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만 맞춰주면 돼. 그건 음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모르면 안 돼요. 체질을 알고 음식을 알아야 병을 예방하든지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치료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음식의 맛으로. 그러면 100%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다 중단하니까 못 고치는 것뿐이. 그리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동식물 속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것만 80% 이상 이 농도를 짙게 해서 만든 거. 그게 약이에요. 서울대 병원에서 30년 동안 의사 생활하시고 마치면서 이렇게 퇴직하시면서 하신 어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책을 통해서 읽은 게 있어요. 서양의학적으로는 17%, 15%에서 17%밖에 고칠 수 없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왜? 이 동식물도 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 맞추기 위해서 또 이 사람만 오장육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도 오장육부에 맞게 전부 다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이. 음양오행설이야 그게. 그래서 그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이 자연의 동식물에서 그걸 추출했어. 시고 쓰고 달고 짜고 맵고 떨고 6가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15% 정도는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나머지 85는 더 악화되거나 보통이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서 음식으로는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먹는 음식으로는 100% 고칠 수 있다. 어떤 병인데 고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분석해서 어떤 장기 기능 저하를 해서 병이 발생한지 원인을 찾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생식으로 부족한 부분 이 등급에 따라 많이 적게 보통해서 배합을 달리해서 생식으로 먹는 것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가공식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생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더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거예요. 자신의 체질을 분석하고 현재 내 건강 정도를 분석해서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거야. 그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침이병 치질이에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라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환미연이라는 있어요. 화를 당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유비무환. 아시겠어요? 정리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를 기초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음식을 모르면 안 돼. 체질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동양의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양의학 쪽으로는 아무리 강조하는데 서양의학 쪽으로는 통곡물 먹어라, 콩류 먹어라, 야채 과일 먹어라, 견과류 먹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음식의 맛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생식, 오행생식이 현재까지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음식이에요. 아픔 없이 살려면 생식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화 주신 분 이해하셨습니까?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